여러분, 요즘 주변에 이런 분들 많지 않으세요? 갑자기 고열이 확 올라가면서 온몸이 아파요. 감기인가 싶어서 감기약 먹고 버티는데 전혀 안 나아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며칠을 끙끙 앓다가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독감이네요. 진짜 골걸 그랬어요. 요즘 날씨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했는데 오늘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갑자기 추워지면 독감이 확 퍼져요. 실제로 병원마다 독감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독감, 이거 그냥 심한 감기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감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독감과 감기의 차이부터 예방법, 걸렸을 때 대처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저도 독감을 겪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감기겠지 했어요. 목이 좀 칼칼하고 콧물이 나고 그래서 약국에서 감기약 사다 먹고 출근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오한이 확 오면서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체온을 재봤더니 39도. 그리고 온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특히 허리랑 다리가 쑤시고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집에 와서 누웠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춥고 벗으면 더워서 땀이 줄줄 나고 머리는 깨질 것 같고 기침하면 가슴이 아프고 밥은 한 술도 못 먹겠고 이틀을 그렇게 앓다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검사를 하더니 독감이네요. 항바이러스제 처방해 드릴게요. 48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하시더라고요. 약을 먹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일주일 넘게 걸렸어요. 그때 느꼈어요. 독감, 진짜 무섭구나. 독감이 뭐냐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호흡기 질환이에요. 영어로 인플루엔자, 줄여서 플루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성 독감 또는 그냥 독감이라고 부르고요. 많은 분들이 독감을 그냥 심한 감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른 질환이에요. 원인 바이러스부터 다르고 증상도 다르고 위험도도 완전히 달라요. 감기는 200가지가 넘는 바이러스가 일으킬 수 있어요.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그래서 감기는 특효약이 없어요. 바이러스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만이 일으켜요. 그래서 특정 항바이러스제가 효과가 있고 백신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걸리는 건 A형과 B형이에요. 특히 A형이 문제예요. 이게 계속 변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매년 백신을 새로 맞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9년 신종플루. 그게 인플루엔자 A형의 H1N1 변이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했었죠. 그리고 1918년 스페인 독감. 그것도 인플루엔자였어요.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그만큼 독감은 무서운 거예요. 단순한 감기가 아니에요. 그럼 독감과 감기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증상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감기는 서서히 시작돼요. 목이 좀 간질간질하다가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기침이 나고 이렇게 천천히 증상이 나타나요. 열도 미열 정도고 온몸이 아픈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3에서 4일 정도면 좋아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독감은 갑자기 시작돼요.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고열이 확 올라가요. 38도 이상, 보통 39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온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육통, 관절통, 두통이 심해요. 특히 허리랑 다리가 쑤시고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기침도 독감이 더 심해요.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고 가슴이 아플 정도로 심하게 기침해요. 그리고 전신 피로감이 엄청나요. 침대에서 일어날 힘도 없을 정도예요. 독감은 증상이 2주 이상 가요. 열은 며칠 지나면 떨어지지만 기침이랑 피로감은 한참 남아있어요. 저도 2주가 지나도 기침이 안 떨어져서 고생했거든요. 간단히 정리하면 감기는 코와 목 증상이 주된 거고 독감은 전신 증상이 주된 거예요. 갑자기 시작되는 고열과 온몸 통증이 있다면 독감을 의심해야 해요. 그럼 독감은 어떻게 전염될까요? 독감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침방울, 그러니까 비말이 퍼져요. 이 비말에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 비말을 들이마시거나 비말이 묻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감염되는 거예요. 독감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정말 강해요. 환자 한 명이 주변 사람 2에서 3명에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 한 명이 걸리면 온 가족이 다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무서운 건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이미 전염력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직 멀쩡한데 이미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감이 빠르게 퍼지는 거예요. 독감은 보통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유행해요. 날씨가 춥고 건조할 때요. 바이러스가 낮은 온도와 낮은 습도에서 더 오래 살아남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는 사람들이 실내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전염이 더 잘 돼요. 올해는 11월부터 벌써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병원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독감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합병증이에요. 건강한 성인은 독감 걸려도 2주 정도 앓고 회복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이에요. 독감 바이러스가 폐까지 침범하거나 독감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세균이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폐렴이 오면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 외에 기관지염, 부비동염, 중이염 같은 합병증도 올 수 있어요. 심하면 심근염, 뇌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도 올 수 있고요. 특히 고위험군은 조심해야 해요.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임산부, 어린아이들. 이분들은 독감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매년 독감으로 수백 명이 사망해요. 그래서 독감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독감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특히 고열과 온몸 통증이 갑자기 시작됐다면 독감일 가능성이 높아요. 병원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해요. 코 속 분비물을 면봉으로 채취해서 15분 정도면 결과가 나와요. 양성이면 독감이 확정되는 거죠. 독감이 확진되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줘요. 대표적인 게 타미플루, 리렌자, 페라미플루 같은 약들이에요. 이 약들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서 증상을 완화하고 회복을 빠르게 해줘요.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증상이 시작된 후 48시간 이내에 약을 먹어야 효과가 좋아요. 그 이후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독감이 의심되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이틀 앓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48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셨거든요. 만약 하루만 더 늦었으면 약 효과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증상이 1에서 2일 정도 빨리 좋아져요. 그리고 합병증 위험도 줄어들어요. 특히 고위험군은 꼭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해요. 약을 먹는 것 외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 충분히 쉬세요. 독감에 걸렸는데 일하러 나가면 안 돼요.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게 돼요. 최소 열이 떨어진 후 24시간까지는 집에서 쉬어야 해요. 둘째, 물을 많이 마시세요. 고열로 탈수가 오기 쉬워요. 물, 이온 음료, 따뜻한 차 등을 자주 마시세요. 셋째,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세요. 입맛이 없어도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회복이 빨라요. 미역국, 달죽, 과일 같은 거요. 넷째, 해열제를 적절히 사용하세요. 열이 너무 높으면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해열제를 먹으세요. 하지만 어린이한테는 아스피린을 주면 안 돼요. 라이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 다섯째,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기침할 때는 휴지나 팔꿈치로 가리고 손을 자주 씻으세요. 그럼 독감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백신이에요. 독감 백신 꼭 맞으세요. 독감 백신은 매년 맞아야 해요.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하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매년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러스 종류를 예측해서 백신을 만들어요. 백신 맞으면 독감에 안 걸리냐고요? 100%는 아니에요. 백신 효과가 60에 70% 정도예요. 하지만 백신을 맞고 독감에 걸려도 증상이 훨씬 가볍고 합병증 위험이 확 줄어들어요. 백신은 언제 맞아야 하냐면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맞아야 해요. 보통 10월이나 11월에 맞는 게 좋아요.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기는데 2주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11월인데 아직 안 맞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맞으세요. 독감은 3월까지 유행하니까 지금 맞아도 충분히 효과 있어요. 특히 고위험군은 꼭 맞아야 해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 6개월 이상 영유아. 이분들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어요. 백신 부작용이 걱정되시나요? 백신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접종 부위가 아프거나 붓는 거예요. 그리고 미열이나 근육통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1에서 2일 안에 사라져요. 심각한 부작용은 정말 드물어요. 백신 외에도 예방법이 있어요. 첫째, 손을 자주 씻으세요. 비누로 30초 이상,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요. 독감 바이러스는 손을 통해 많이 전파되거든요. 둘째,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세요. 특히 눈, 코, 입을 만지면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셋째,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세요. 특히 병원, 지하철, 백화점 같은 데서요. 넷째, 환기를 자주 하세요. 실내 공기가 건조하고 답답하면 바이러스가 더 잘 퍼져요. 하루에 3번,
10분씩 환기하세요. 다섯째, 면역력을 키우세요.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세요. 특히 비타민C와 D가 면역력에 도움이 돼요. 여섯째, 독감 환자와 접촉을 피하세요. 가족 중에 독감 환자가 있으면 따로 격리하고 식기나 수건을 같이 쓰지 마세요. 일곱째, 실내 습도를 유지하세요. 습도가 40에서 60% 정도면 바이러스 전파가 줄어들어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놓으세요. 여덟째, 독감 유행 시기에는 사람 많은 곳을 피하세요. 특히 고위험군이라면 더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유행이에요. 요즘 코로나도 다시 증가하고 있잖아요.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면 정말 위험해요. 독감과 코로나는 증상이 비슷해요. 고열, 기침, 근육통,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해요. 더 무서운 건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플루로나라고 해요. 동시 감염되면 증상이 훨씬 심하고 위험해요. 그래서 독감 백신도 맞고 코로나 백신도 맞으세요. 두 개 동시에 맞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두 가지 질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독감이 확 퍼지고 있어요. 주변에 기침하고 열나는 사람들 많이 보이시죠? 증상이 시작되면 빨리 병원에 가세요. 48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그 안에 약을 먹어야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아직 백신 안 맞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맞으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맞아도 충분히 효과 있어요. 손 자주 씻고, 마스크 쓰고, 사람 많은 곳 피하고, 기본적인 예방 수칙만 잘 지켜도 독감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감 걸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때 치료받으면 대부분 잘 회복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독감 시즌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건강하세요.